먼저 파트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입니다. 종부세 계산 내용이에요. 계산 내용은 뭐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인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 1주택이 아니면 6억 원을 차감하면은 과세 기준금액이 나오는데, 이 과세 기준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는데 올해는 이게 이제 100%죠. 100%인데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정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95%로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100%,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적용하는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이제 이원화돼서 적용됩니다. 기준 세율하고 이제 중과 세율. 똑같이 6단계 누진 세율인데 기본 세율에 비해서 중과 세율이 2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 세율 적용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은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차감되는 게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공제할 재산세액, 두 번째는 세액 공제라는 건데, 이 세액 공제는 아무나 적용받는 건 아니고 1세대 1주택자여야 됩니다. 아마 여기는 뭐 1세대 1주택자는 아닐 거고 거의 다주택자니까 뭐 적용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초과액인데, 전년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1,000만 원을 냈다라고 가정할 경우 이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도 세율처럼 이원화돼서 적용돼요. 이 세율 적용할 때 기본 세율 적용 대상자는 150%,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300%가 적용되는데, 그럼 내가 작년도에 재산세하고 종부세 상당액을 1,000만 원을 냈다. 내가 150% 적용 대상자면 아무리 이 산출세액이 높게 나와도 1,500만 원까지만 세금을 내라는 의미고, 300%가 적용됐다고 하면은 3,000만 원까지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 300%가 적용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세부담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이 납부세액의 20%를 별도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라 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계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납부세액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내용은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입니다. 그럼 세율도 이원화, 세부담 상한율도 이원화돼서 적용되는데,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주택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율도 중과 2배 이상,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율도 2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부담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물론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빼서 이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이제 종부세에서 이제 합산배제, 즉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주택을 합해서 계산하는데 거기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하나의 메리트는 뭐냐면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 판정할 때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면은 세율도 중과 세부담 상한율도 300%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이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율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근데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까? 가장 큰 게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아니고 내가 임대를 처음 개시한 시점을 갖고 6억 원을 판단을 한다. 그리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 장기로 등록했는지 단기로 등록했는지, 그리고 의무임대 기간이 몇 년인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2018년도 3월 31일 이전에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단기도 상관없고 장기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5년 이상 임대를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2018년 4월 1일부터는 이제 단기로 등록하면 이 종부세 합산배제 못 받아요. 무조건 장기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때 임대기간은 8년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민특법이 개정돼가지고 의무임대기간이 그때 이후에 등록한 사람들은 10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세제 혜택에도 임대료 증액 제한이 그대로 들어왔다. 언제부터?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그리고 이 종부세부터는 이제 국세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만 등록하거나 세무서에만 등록하면은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요약한 표가 요 표인데 핵심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장기로 등록을 해야 된다. 단기 안 된다. 그리고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이 이제 발표되면서 이 9.13 부동산 대책의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너무 많이 줬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줄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장기로 등록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주택 취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이거 혜택 안 줄게 라고 해서 이제 막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장기로 등록해도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만 나머지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니면 이제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됐습니다. 그럼 재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때 내가 종합부동산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현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못 받는 주택은 뭐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소재주택은 안 돼요. 등록해봤자. 그럼 어떤 주택 지금 가능합니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얘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도 상관없죠. 대신에 지금은 아파트 이제 등록 못하는 거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는데 지금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 얘는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건설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축한 주택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제 혜택을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증액 제한. 원래는 민특법상의 과태료 적용 대상 지역이었는데 세제 혜택에도 2019년 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 분부터는 증액 제한을 준수해라 라는 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견이 있었죠. 왜? 이때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때 이후에 임대차 계약 분부터 5% 증액 제한해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 임대차 계약을 이때 갱신했는데 얘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준수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때부터 하라니까 이 기존에 있던 임대차 계약 요 체결 금액을 갖고 이때부터 적용해야 됩니까? 라는 게 이제 다툼이 됐었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체결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를 기준으로 증액 제한을 적용하래요. 그럼 뭐죠? 이때 이후에 얘를 갖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5% 증액 제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5% 증액 제한을 위반했어. 그러면 다른 혜택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아예 못 받잖아요. 근데 이 종부세는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에요. 보유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독특해요. 만약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내가 5%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은 위반한 연도하고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총 2개 연도죠. 그때 종부세 합산 배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나면 또 요건 충족했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보유하는 와중에 그렇게 두 번의 페널티를 부여를 하고 문제는 그럼 내가 위반을 했는데 과거에 내가 종부세 합산 배제 받은 거 추징되느냐 이제 문제거든요. 그거는 내가 위반했었을 때 아까 의무임대 기간 있잖아요. 언제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5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위반을 2019년도 2월 10일 이후에 위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아까 5년이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위반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요건 충족을 했기 때문에 추징이 안 된다는 의미고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위반했다? 이때는 이제 지금 내년 것도 못 받지만 과거에 받은 것도 다 추징당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지자체에도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 합산배제 무조건 받습니까? 신청을 해야 돼요. 합산배제 신청을. 그래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종부세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 위해서
매년 이제 합산배제 신고 기한이라고 9월 말까지 있거든요. 이때 임대주택, 나 이거 임대주택 요건 갖췄으니까 얘 이제 종부세 부과할 때 얘 빼고 부과해 주세요 라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아마 한 번씩은 다 하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뭐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고, 근데 변동이 있다, 그러니까 자동 말소가 되거나 뭐 했다 그러면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독특한 제도가 이제 작년에 이제 생겼죠. 제외 신고라는 겁니다. 요거는 합산 배제 신고거든요. 요거는 합산 배제 제외 신고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임대주택이 하나 둘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합산 배제가 됐는데 얘가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되다 보니까 얘는 이제 과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세되는 놈들을 합산 배제를 제외한다고 신고를 하래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그 자동 말소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가세목이잖아요. 정부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자체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 주택을 빼고 종부세를 과세해서 부과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들 보고 제외 신고를 하래요. 과세 기준일 이전에,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임대주택이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합산 배제를 못 받겠죠? 재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합산 대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6월 1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합산 대상이니까 요걸 이제 신고하라는 겁니다. 언제? 9월 31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 기간 동안에. 신고 안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겠대요. 혹시 신고를 당신들이 안 해가지고 얘를 합산 배제를 올해도 적용받았다, 그게 나중에 발각됐다라고 하면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됐는데 6월 1일 날 얘네들을 매각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 과세될 여지가 없는데 6월 1일 날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합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이제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됐을 때 종부세에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으려면은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을 등록을 해서 내가 언제 등록했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5년, 8년의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해야 됩니다. 근데 충족하기 전에 이 의무임대 기간이 여기서 끝나는데 자진 말소를 했어. 그럼 나는 의무임대 기간 충족 못 했겠네요. 그러면 내가 받은 혜택 다 토해내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민특법으로 인한 폐지되는 임대주택이고, 그 폐지되는 임대주택에서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시행되도록 민특법에서 개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추징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진 말소 된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충족되기 전에 자진 말소 했다 할지라도 이미 혜택 받은 거는 추징하지 않겠다. 대신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종부세 부과 이제 적용하겠다는 거죠. 자동 말소 된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기산일 때문에 이게 이제 8년이 충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민특법에서의 의무 임대 기간은 지자체의 등록이라고, 그 다음에 실제 임대 개시일 둘 중에 늦은 날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무서의 그 세법상 의무 임대 기간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증까지 해가지고 늦은 날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은 요 날로 끝났는데 세법상 의무 임대 기간 8년은 요 날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왜?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을 늦게 했으면은. 그러면 8년을 못 채우고 얘가 자동 말소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죠. 그것도 봐줘야겠죠. 결론적으로 폐지되는 임대주택에 한해서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된 경우에는 설령 세법상 의무 임대 기한을 충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혜택받은 거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진 말소죠. 자진 말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제 혜택 적용받으려면은 민간임대주택법의 2분의 1을 경과한 후에 자진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 종부세도 2분의 1을 경과하고 자진 말소를 해야
내가 그동안 혜택받은 거 토해내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얘는 상관없다. 왜?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1을 경과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딱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나머지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아파트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됐어. 근데 많이들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아닙니까 하는데 전혀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아까 양도 허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허가 사유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임대주택을 양도 허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의무임대 기간 동안 경과되기 전에 임대주택이 말소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양도 허가 사유에 해당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분들한테 요거 양도 사유 허가, 그 허가 사유에 해당하니까 양도 허가 신청 내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FM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권으로도 말소하지 않고 그냥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 살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멸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각계예요, 지금. 원칙은 주택임대사업자한테 양도허가 신청을 하라고 해서 말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용어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자진말소, 자동말소 아닙니다. 그냥 직권말소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그러면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종부세를 계속 합산배제 받고 있었는데 얘가 재개발로 해서 직권말소 됐어. 그럼 나 의무임대기간 못 채웠잖아요. 추징됩니까? 이 문제예요. 이거 추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추징이 배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자동말소 되다 보니까 가장 민감한 게 이제 종부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상담 오신 분이 주택이 6채 있었어요. 6채인데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5채가 임대주택으로 이제 묶였습니다. 이 임대주택이 올해 4월 달에 다 자동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종부세 한번 볼까요? 얘는 합산 배제가 됐죠? 한 채 있는데 한 채만 있으면은 과세 기준금액 얼마 받죠? 11억 받죠. 그러니까 한 번 안 냈어요, 그동안.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동말소가 되면 올해부터 이제 종부세에 들어가는데 과연 얼마 나옵니까? 그것 좀 계산해달라고 오셨어요, 상담을. 얼마 나갈게요? 3억 5천 나왔습니다. 왜 그렇죠? 주택이 6채니까 세율 자체가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환율이 300%가 적용돼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한번 볼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택이 2채 있었는데 AB주택이 있는데 B주택이 2022년 4월 달에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 종부세 한번 볼까요? 2021년 6월 1일, 항상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얘 합산 배제되니까 얘만 갖겠네요. 주택 공시가격 8억 원. 근데 한 채만 갖고 있으니까 뭐 9억 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은 11억 원이겠죠? 아무튼 11억 원 적용돼 안 냈어요. 근데 올해 이제 6월 1일자로 볼게요. 6월 1일자면 얘가 이제 자동 말소가 돼가지고 2채를 갖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공시가격 14억 원이 되겠죠? 과세 기준 금액이 6억 원이 빠집니다. 그러면 8억 원에 대해서 이제 세율하고 세부담 상환율이 적용되는데 세율이 중과세율에 세부담 상환율이 300%가 적용됩니다. 하나도 안 냈던 분이 1,3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냈었는데 갑자기 몇 천만 원 내려가니까 이제 부담이 너무 크죠.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자진말소, 자동말소 된 분들이 나 재등록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재등록을 고려할 때 조금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재등록 대상 주택인지 아파트라고 하면 재등록은 안 되고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가구 다중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은 재등록이 가능하다. 근데 재등록했었을 때 나는 10년 동안 묶여요. 그리고 임대료를
5%밖에 이제 못 올린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등록했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또 뭐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데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임대 개시일 현재 6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 얘는 이제 말소가 되고 재등록을 하니까 지금 시점에 임대 개시일에 6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되거든요. 또 그 요건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등록 시 특히 종부세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로 인한 세금 줄이는 절감 금액하고 그로 인한 반대급부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죠. 주택을 증여할 때도 고려하셔야 될 거는 경감되는 종합부동산세, 당연히 명의를 넘겨줬기 때문에 내 입장에선 종부세가 줍니다. 얼마만큼? 경감된 종합부동산세가 곱하기 이제 몇 년 동안 보유할 건지 보유 연수만큼. 근데 그 반대급부는 뭐죠? 증여할 때 증여세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배우자한테는 물론 6억까지 공제되니까 공제금액이 크지만 자녀한테 준다? 5천 초과되는 금액인데 증여세는 시세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 특히나 예전에는 취득세 고려 안 했죠. 근데 지금 취득세가 굉장히 민감했죠. 증여할 때 이 증여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공시가격이 3억 이상입니다. 그럼 증여취득세 몇 프로죠? 12. 원래는 3.5%였는데 몇 프로 되죠? 12%예요. 엄청 씁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또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올해까지는 공시가격을 갖고 이제 12%가 부과됐잖아요. 내년에 증여할 때는 어떻게 된대요? 시가로 갖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증여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겁니다. 증여할 때도 올해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증여할 때 내가 주택이 여러 채라고 하면은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또 예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럴 때 해가지고 케이스별로 나눠가지고 실익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뭐 증여할지 매도를 할지 재등록할지 여부를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